요 관계를 배울 건데 요 내용 중에 딱 하나만 따로 빼가지고 이만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면 이제 그 내용은 그 중에 특수한 경우 한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사실은 그 따로 떨어진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줄게. 이제 원 다 배웠으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 기하 선택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원칙으로 얘기해주고, 근데 일반적인 원칙으로 풀다 보면 문제가 풀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에서만 쓸 수 있는 성질로 실제로는 문제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소개해 줄게. 일반적인 걸 먼저 해줄게.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원도 도형이고 직선도 도형인데 그래프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도형이 몇 점에서 만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어떤 원하고 어떤 직선하고 몇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이 하나 있다고 칠 때 직선하고 원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안 만날 수도 있죠. 원 바깥으로 지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그 다음에 원 안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이해돼?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는 점이 없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관계다. 그것까지는 알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만나지 않는다 라는 위치 관계고, 요 놈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위치 관계고, 요 놈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위치 관계야. 자, 그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냥 도형에 대한 관계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 직선도 식으로 나타내고 원도 식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이 만나는 위치 관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 니네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 이 만나는 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두 개 연립방정식 풀지. 이해돼? 자, 봐. 원은 니네 생각해봐. 원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얘는 1차식이지. 그럼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그럼 니네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 어떻게 풀었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가지고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바꾼 다음에 이거 풀어가지고 x값 두 개 나오면 그에 맞춰서 y값 구해지니까 교점 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그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원은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니까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생각해 보면 된다. 그때 이 생긴 2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면 교점이 두 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방정식 풀었을 때 중근 형태라면 만나는 점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허근을 갖는다, 즉 실근이 없다 라면 만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이 2차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든가 중근을 갖는다든가 근이 없다든가 이런 거 풀 때 뭘 이용해서 확인했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했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게 위치 관계로는 두 점에서 만난다의 관계. 판별식이 0인 경우 중근, 근이 하나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도구고,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지. 그래서 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만든 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놈의 판별식이 양수이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판별식이 0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인 관계라면 만나지 않는다는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판별식이 음수인 케이스에 대한 얘기고, 요 관계가 판별식이 0인 관계인 거고, 요 관계가 판별식이 양수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 관계, 즉 교점 개수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때 만나지 않는다는 그렇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접할 때 이 직선은 그러면 접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접선. 이렇게 원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보통 할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위치 관계가 결국은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판별식 관계, 즉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관계로 위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 말고 다른 도형도 다 돼. 기하에서 배우는 쌍곡선, 타원, 포물선 이런 것들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관계로 따지게 된다. 그런데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맞지만 실전에서는 판별식으로 이 위치 관계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원에 대해서는 원의 특징이 있어. 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원에 대해서는 판별식으로 따져도 돼. 어떤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하는 걸로,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두 개 중에 가로 1, 가로 2. 판별식으로 따져서 위치 관계 해석하는 걸로 5점. 지금 말하는 이 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걸로 하는 걸로 5점. 합쳐서 10점짜리 좀 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다 이걸로 풀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낸 것 같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이걸로 풀면 돼. 그럼 이제 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것도 단순해. 이게 원이 있어. 그럼 여기 직선이가 아까 위치관계상 만나지 않는 직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도 있을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를 나타낼 수 있는 직선도 있는데, 이 원이라는 놈을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원의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기준 한번 잡아볼게. 요 접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잰 거를 보통 D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점은까지 거리는 실제로는 뭐랑 동일하냐면 반지름 길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만약에 반지름이랑 똑같다면 접하는 직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상상을 해봐.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를 쟀는데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어. 그러면 뭐야? 만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낼 수 있겠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쟀는데 반지름보다 가까운 쪽으로 지나가. 그렇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판별식 자체, 식을 쓰는 자체가 복잡하다고.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지 판별식 구해서 영인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니까, 이걸 풀어야 되니까 관계는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계산량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에서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 크기하고의 그거 관계를 비교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겠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라는 관계를 나타내려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만나지 않으려면 반지름이 더 큰 거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큰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클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이 관계를 해석하려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고 놓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만나지 않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관계. 팔선의 경우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반지름보다 더 가까운 쪽으로, 작은 쪽으로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다 표시되게 해주면 얘는 D하고 R하고 비교해보면 D가 더 큰 쪽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반지름보다.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동일한 길이라면 접하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봤을 때 반지름 쪽이 더 크다면, 즉 거리가 더 짧다면 반지름보다 가까운 쪽에 있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로 얘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인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요 두 가지가 다 원래는 방법 중에서 이게 더 일반적인 다른 2차 식의 곡선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원에서는 요게 계산량이 작고 편하니까 계산하는 거고 나중에 기하를 더 배우는 사람들은 그 판별식으로 그 내용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도 공식으로 일부 만들 겁니다. 자, 어쨌든 위치 관계라는 말은 취직을 했어. 결혼한데. 아, 우리 교회 오빠 참. 중고등부 같이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오면 피해 그런 걸 못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개념은 이렇게 잡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점에서 만나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원과 직선은 안 만나거나 한 점 만나거나 두 점 만나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원은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니까 이거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냐 한 개냐 실근이 없느냐로 판단해서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된 게 굉장히 식 모양 자체가 복잡해요.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뭐 만나는 점을 좌표를 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중심과 그 직선까지 거리 일단 써줄게 아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언제든지 써야 되니까 다시 꼭 외워두시란 말이야. 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배우고요. 그럼 아까 이 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배우겠다는 건 이 세 가지 내용 중 접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유형을 별도로 4, 5개로 빼가지고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 경우를 한 문제만 낸다고 치면 접선에 대한 문제는 2-3문제 정도 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2-3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 중에서 얘와 얘는 안 내더라도 얘는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다. 잘 생각하면 공짜로 점수를 받는 거랑 동일하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써먹지 못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 배점이 올라가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을 여기다 두세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접선이라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다음 반지름이 같다라는 등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식에 뭐가 들어있어? 절대값이 들어있지. 그럼 절대값이 만약에 5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두 종류가 생기겠죠.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5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랑, 그지? 두 개가 생기겠지. 그게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접선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접선도 거리가 반지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지.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핵심을 두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정리할게. 이렇게 필기해 놓을게요. 자, 이제 접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0인 케이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동일하다고 하는 이 내용의 접선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이 책 끝까지 그냥 그걸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줄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니네가 어차피 또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배우면서 접선 얘기를 또 배우기 때문에 기하에서도 접선 얘기 나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좀 잘 들어. 그냥 3학년 때까지 접선 문제에 대한 얘기를 총괄해서 해줄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3가지 유형이에요. 무조건. 여기서도 3가지 유형을 가르쳐줄 거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접선 유형도 3가지고, 기하에서 배우는 접선 유형도 3가지야. 말만 조금씩만 바꾸면 돼. 그 접선 유형을 3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원이니까 원이란 이름으로 붙일게. 미적분에서는 그냥 함수 위에 점이 되는 거고, 기하에서는 다른 2차 곡선 위에 점이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그 원의 점 하나 알려주고 여기 접선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그거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같으면 기울기 2짜리 접선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개가 구해져야 되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주어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점이 좀 높겠죠. 원 밖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 원 밖에서 접선 그럼 역시 2개 생기겠죠. 그 2개 구해야 되는 거야. 이 3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접선이니까. 자, 그래서 원이란 말만 빼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이런 식으로 유형은 무조건 3개라.
미적분도 그렇게 3개, 기하에서도 이렇게 3개. 자, 그래서 이제 접선 문제를 지금부터 유형별로 다뤄줄 텐데 핵심은 얘라고 항상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돼. 그럼 직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5 지나가는 직선씩 불러볼 사람. 3,5를 지나가는 직선씩. 기울이 모르는데요? 모르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놓고 무슨 말이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직선식 자체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걸 만족하는 걸 구하려면 직선식 자체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거리의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원 위에서의 접선을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 지금 뭐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봐. 아, 이렇게 정해지네.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문제는 뭐 얼마든지 있어.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 이거 위의 점 1,2에서 의 접선을 구해봐.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여기 반지름이 이제 루트 5짜리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 위에 1,2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원 위에 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으면 대입해 보아서 만족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대입하면 만족하죠?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요 노란 직선씩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할게요. 요걸로. 그러면 요 점이 1,2니까 너네들은 빨리 이 직선식을 1,2 지나가는 직선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보면 y는 기울기는 잘 모르겠고 요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y는 mx 빼기 m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mx 빼기 y 빼기 m 플러스 2는 0 이런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1,2를 지나가는 직선은 수없이 많잖아. 많은데 이게 접선이 되려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이면 되겠다. 즉 이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겠습니다.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씌우고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다 죽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겠지. 이게 얼마가 되면 이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는 방법도 봐도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할 거야. 그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루트 5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겠죠. 절대값과 루트가 들어있으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진 거야. 양변을 제곱하라. 자, 이쪽 제곱하면 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생기고요.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4m 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4m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2m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m 값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접선식은 m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5 요게 이제 접선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 이 세 개 모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문제야. 그때에 원 위에 점이 주어졌으면 그 원 위에 점을 지나가니까 1,2 지나가는 직선식을 만들어 놓고 원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좀 정리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이게 맞아.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게 원칙적인 게 맞는데 이 문제 유형 중 얘는 요렇게 푸는 것보다 요렇게 푸는 게 짧고 간단하니까 필요하면 쓰시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노란 접선을 구할 건데 점을 알고 있죠.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지.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이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이 식으로 구하는 거 말고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한 거랑 이 접선이랑은 수직관계임을 이용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1,2니까 이 하얀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2죠. 1분의 2니까. 그럼 노란 직선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이 중심이라는 점이 1,2가 되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 기울기니까 요 수직 기울기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 2분의 5 이렇게 구해주면 계산량을 한 10분의 5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취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원칙적인 방법이야. 즉 어떤 유형이든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유형,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쓸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게다가 이것도 귀찮다 할 때 중심이 원점인 경우 접선을 구하는 공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요게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생각하면 1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도 된다. 이거 2배에서 정리하면 저 식이야. 2배에서 정리하면 저 식인 거야.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공식화해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근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너네들은 웬만하면 시험 시간에 너무 확실해서 써먹고 싶으면 대입해서 쓰면 돼. 그래서 x1, y1 원 위의 점이야.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x1, x 플러스 y1, y는 그대로 r제곱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건 기하에서 써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니네가 공식을 또 외우려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또 다른 공식으로 외워야 돼. 싫지. 중심마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점과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수직 기울기 그냥 직접 구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지만 요 유형만큼은 요렇게 푸는 게 좋아 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분 30초 걸리면 30초면 끝나요. 이렇게. 자, 요거 캡처해놓을게. 자, 두 번째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땐 접선이 딱 하나 생기는 거 있지만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된 거야. 딱 하나만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요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어. 이때 기울기가 이만큼 되는 접선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기울기 알려줬는데 y는 2x까지 못 쓰겠어? 대신 뭐를 몰라? y절편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부터 직선식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란 직선이 구해지게 되니까 얘를 사용하면 끝납니다. 이제 직선식이 너무 쉽게 보이죠. 기울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보면 루트 5분의 집어넣으면 절대값 n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똑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절대값 n이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럼 n이 5인 경우도 있고 또는 n이 마이너스 5인 경우도 있으니까 n이 5인 경우라면 y는 2x 플러스 5라고 써준 거. n이 마이너스 5인 경우는 y는 2x 마이너스 5로 써주는 끝인 거지. 그 이유가 요 원이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인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이쪽에도 하나 존재를 하고요. 이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요거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y절편이 5가 되는 거랑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지. 이게 간단한 경우라면 여러분들 도형으로 그냥 푸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뭐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이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여기 루트 5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일 때 기울기가 2인 직선일 때 y절편이 n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이 기울기 2짜리 직선인데 y절편이 n이잖아요. 그럼 x절편은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n이잖아요. 이 길이는 길이로 말하면 2분의 n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n 제곱 더하기 4분의 n 제곱이니까 4분의 5 n 제곱 이렇게 되어서 2분의 루트 5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니까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2분의 n제곱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2분의 5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워지고 n제곱 빼기 5n은 0이니까 n의 n 빼기 5 그래서 n이 0인 경우 이거나 또는 n은 5인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n이 0인 경우는 원의 중심이 0,0인데 접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버려주면 n이 5가 되는 거고 n이 5가 되면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문제도 되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접선을 구하는 과정은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것도 그럼 캡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얘기를 할게. 지울게요. 원 밖에서 그은 접선도 동일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야. 그 다음에 원 밖의 점 3,4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지현아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걸 때 놓쳐 자꾸.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 있는데 원 밖에 3,4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를 그을 수 있다고. 요렇게도 접선이 생길 수 있고요. 요렇게도 접선이 생길 수 있죠.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죠? 왜? 이 파란 직선은 일단 어디 지나가? 3,4 지나가. 그럼 3,4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쓰면 끝인 거. 그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0 이런 직선인 거야. 근데 이 직선 어쨌든 이 점에서 중심에서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루트 5만큼 되는 거리에 있는 거지. 따라서 0,0에서 거리를 재 똑같은 거 계속 같은 거다. 그러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0 들어가면 뭐가 남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4. 요 놈이 바로 루트 5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렇게 곱한 걸 쓰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4 요거하고 루트 5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과 루트가 있다면 양변을 제곱하는 방식. 그거 제곱해 볼게요. 9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6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4m제곱 마이너스 24m 그 다음에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닌 게 얘가 인수분해가 보통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만약에 직선식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m값 구해서 일단 집어넣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복잡하죠. 그러니까 직선식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기울기의 합이나 곱을 물어요. 근데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러니까 m값의 합이나 곱을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식에서 m값의 합, 기울기의 합 얼마죠? 6. 끝. 요런 문제로 낸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합치면 6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원 밖의 점도 밖에 알려진 그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어 놓고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계속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 이게 원 밖에서 그은 접선 문제. 이게 배점이 좀 더 높아요. 이해되죠? 자, 한 가지 응용 문제를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접선 문제까지 다 끝났고요. 내용상으로 큰 건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났을 때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 자취 문제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항상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죠?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 자취 문제 뭐냐면 두 접선이 밖에서 접선을 이제 원 밖에서 그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그 점들의 모임 자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잘 봐봐. 원이 있다. 원이 있을 때 이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이 원에다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쪽으로 그어지겠지. 이때 이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점이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이 점을 모두 연결하면 그 도형의 자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접선이 수직되는 점들을 모아보면 역시 원 모양의 자취가 됩니다. 그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식을 구하시오. 즉 원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대로 하면 니네가 밖의 점을
대표 자취로 x, y라고 두고 접선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가 수직 관계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말은 이해되니?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형으로 푸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원은 원래 이 안에 들어있는 원의 중심이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동심원? 네, 동심원. 중심이 같고 반지름은 루트 2배만큼 되는 원이 된다.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하죠. 벌써 눈치챘을 거야. 어떤 점이 있을 때 요렇게 접선이 하나 그어지고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수직 관계가 되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수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해도 수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그림에 의하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겠냐?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저 빨간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2R이 되고 중심은 원래 원의 중심과 동일해. 이렇게 풀어주는 게 도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몇 초 안에 풉니다. 몇 초 안에 풀어요. 오케이? 이게 수직일 때 관계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이 등변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정사각형이. 이 문제는 자주 많이 내는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봐. 변형.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원 밖에서 근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이, 접선이 이루는 예각이 60도입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는 뭐가 될까요? 90도가 아니라는 거야. 6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생각해봐. 이 원이 있는데 이 밖의 점이 여기쯤 있으면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랑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60도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60도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자취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이 작아질수록 더 멀리 가야 돼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각이 커지고 멀리 있으면 작아지니까 60도. 요런 상황이에요. 그럼 도형으로 풀어야 돼요. 이것도 단순하죠. 여기까지가 접점이니까 수직관계, 여기도 접점이니까 수직관계. 그런데 여기가 60도인데 이쪽 접선 두 개는 이제 대칭으로 그려졌으니까 중심과 연결했을 때 생긴 요각은 몇 도가 돼야 돼? 30도가 되죠. 그럼 30도가 된다면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 노란 선의 자취에 해당되는 이게 반지름인데 그 길이는 얼마나 돼야 돼?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2배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 2배인 큰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긴 원의 자취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은 다음에 원을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응용 문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이제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까 했던 원의 위치 관계 조금만 하고 접선을 좀 따로 뺄게.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유형 17과 그 다음에 유형 18, 유형 19 이렇게 세 개가 위치 관계. 그 다음에 20, 21, 22, 23, 24, 25, 26 이런 것들은 아까 다 얘기했던 거. 특히 25랑 26 보면 아까 했던 얘기 기억나니? 원 밖의 점에서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26이 바깥에 직선이 하나 지나갈 때
이 직선과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죠? 네, 그게 이제 끝까지 다 돼서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다 배웠습니다. 그럼 먼저 17, 18, 19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해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그러면 나온 김에 처음이니까 아까 할 때 일반적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에서는 실제로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관계를 따진다 했던데 처음이니까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줄게. 왜 판별식 안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무래도 식이 좀 더 복잡한 느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6번을 한번 볼게요. x-2y 플러스 1은 여기랑 직선이 있고 x-8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k 이런 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선이다. 네. 그러면 요 원이가 있고 중심은 8,2가 되죠. 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예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접한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풀어야 되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는 걸로 먼저 풀어주고 판별식 활용하는 연립 방정식처럼 쓰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이 8,2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잰 게 반지름이랑 똑같다니까 루트 k랑 똑같다 써야 됩니다. 양수 k니까 그대로 루트 k라고 쓸게. 자, 그러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게요. 루트 5분의 8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니까 이게 반지름 루트 k랑 동일하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루트 k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얼마면 되는 거예요? 5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푸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으로 했을 때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한 쌍의 근만 생기는 그 경우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x 대신에 2y 빼기 1로 대입해서 집어넣을게요. y는 이렇게 쓰면 2분의 1 x처럼 분수 들어가니까 계산하기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y 빼기 1 빼기 8이니까 9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k는 0이 되죠. 그럼 4y 제곱 y 제곱 하니까 5y 제곱 빼기 마이너스 36하고 마이너스 4하니까 마이너스 40 y 플러스 81 플러스 4 85 빼기 k는 0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는 근이 하나인 중근이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조건을 쓰겠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이 되는 걸 만족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20하고 약분이 되면 80. 자, 그러면 80 빼기 85 플러스 k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k는 5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뭐 못할 건 없어. 근데 여기가 미지수가 k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있다. 그럼 막 m제곱 뭐 좀 복잡하게 식이 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원에 대해서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판단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418번을 하겠습니다. 자, 418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것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던 방식으로 할게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반지름보다 작은 쪽에 직선이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 0,0과 이 직선을 3x 플러스 y 빼기 k는 0 이렇게 놓고 0,0에서의 거리가 d 그러니까 쓸게요. 루트 10분의 집어넣고 나면 마이너스 k 요거랑 반지름 길이가 얼마? 루트 10. 근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크고 d가 더 작은 거죠. 이쪽이 크고 d가 더 작은 걸로. 그럼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k가 10이 되니까 k는 1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부등식이지? 는이 아니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k가 1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그러면 k의 범위가 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그랬으니까 19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걸 판별식으로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될까? 판별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처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9x제곱이랑 해서 10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k제곱 빼기 10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예요. 이렇게 놓고 풀란 얘기죠. 판별식이 양수예요. 그럼 b제곱 36 k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게 양수예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가 4로 나누고 9가 되고요. 그럼 9k제곱 빼기 10k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k제곱 100인가? 100이네. 10 곱하기 10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00 이게 0보다 작다가 돼버리고요. 그럼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10 0보다 작다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0부터 10이야.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제 판별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쓴 거. 아무래도 조금 식이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 맞는데 실전에서는 왜 간단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형 19는 따로 안 풀게요. 만나지 않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봤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크다고 부등식 풀면 되는 거고 판별식으로 쓰고 싶다면 연립한 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면 된다. 그래서 유형 19는 유형 17, 18, 19에서 그냥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하고 잠깐 끊을게.